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이 상태까지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종료가 됐던 것 같은데 다 이 상태가 되셨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그리고 혹은 자바를 사용해서 뭔가를 할 때 이 툴을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설치했던 JDK 그리고 이 이클립스라는 녀석 설치하는 방법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좀 정정을 하고 갈게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JDK 1.7을 설치하자라고 해서 같이 1.7을 설치를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다가 세팅하실 때에는 1.8로 해주세요. 제가 어제 뭐 큰 상관은 없어서 그냥 별로 개의치 않고 1.7로 진행을 그냥 했었는데 1.8, 1.7은 요즘엔 거의 안 쓰는 추세기는 해요. 그래서 최소 1.8 정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장에서 수업하는 중에는 사실상 1.8을 다시 설치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우리 이클립스 설치하면서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자바 같은 버전들을 또 쓸 수가 있으니까 다시 뭐 재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건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 집에 이제 자바가 없는 상태에서 초기에 자바를 설치하려고 하실 때 그때는 1.8로 세팅을 해달라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냥 JDK 1.8 입력을 하면 똑같아요. 어제 봤던 오라클 페이지 여기서 밑으로 내려와서 어제 했던 것처럼 밑으로 좀 내려와서 본인 OS 환경에 맞는 이거 설치하시고 그대로 실행 파일 실행시켜서 설치를 쭉 진행하시면 된다. 사실 뭐 설치할 때 뭐 특별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없으니까 그냥 넥스트 하면서 쭉 진행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 정정을 해놓고 가겠습니다. 링크도 제가 아예 바꿔 드릴게요. 오늘 수업이 끝나거나 했을 때 링크를 수정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을 보고 계실 텐데 여기서 일단 우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끌 거예요. 태스크 리스크드라고 하는 이 녀석 끌 거고요. 아웃라인 끌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프로블렘스 이것도 끌 거고 자바 덕 끌 거고요. 디클러레이션 다 끌 거예요. 이 상태로 만들어 주세요. 지금 초기에 떠있던 그 녀석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들이니까 과감하게 종료를 해주셔도 되고 여기서 껐다고 해도 필요하면 다시 불러낼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세팅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이거 하나만 먼저 볼게요. 윈도우 상단 메뉴 중에 윈도우라고 하는 녀석 클릭을 해주시고 자, 쇼 뷰라고 하는 거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옆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왔는데 여기서 콘솔이라고 하는 녀석을 클릭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콘솔이 없다, 나 왜 여기 콘솔이 없지?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아더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있으신 분들은 그냥 콘솔 클릭하시면 돼요. 혹시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건데 아더를 누른 다음에 쇼뷰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왔을 때 여기에다가 콘솔이라고 입력을 하면 나와요. 그래서 선택하고 오픈이라고 눌러주시면 콘솔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밑에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분들이 보기 어려우니까 이걸 그대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끌어서 오른쪽으로 옮겨주도록 할게요. 이 콘솔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이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이 녀석도 기본으로 나와 있는 녀석인데 이 녀석의 위치도 여러분들이 뭐 원하면 바꾸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딱 이 위치로 놓고 진행을 할 거라는 점.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세팅을 진행하면 돼요. 자, 세팅. 이클립스를 가지고 기본적인 자바를 공부할 때에는 사실 세팅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바 가지고 뭔가 개발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그때는 세팅할 게 좀 많아집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는 딱 지금 필요한 것만 먼저 해볼 거니까 윈도우 다시 한번 눌러볼 거고요. 이번에는 쇼뷰가 아니라 프리퍼런시스라고 하는 설정 쪽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클릭해 주시면 이런 창이 나오게 될 거고, 자, 여기에서 ENCO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ENCO 엔터 안 쳐도 되고요. 그냥 검색만 하면 이쪽이 바뀝니다. 자, 이 ENCO라고 하는 거는 인코딩이라는 거를 치다가 만 건데 이렇게 다 끝까지 타이핑을 다 하지 않아도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애들이 골라지니까 ENCO 정도만 쳐도 됩니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라는 녀석을 먼저 클릭해 볼게요. 이 녀석
그러면 이쪽에 설정 화면이 좀 바뀌었죠. 여기에 워크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설정들이 나온 건데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텍스트 파일 인코딩이라고 해서 이 영역에 other 그리고 UTF-8 이게 되어 있어야 돼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이클립스 같은 거 설치하면 기본으로 얘가 다 되어 있긴 한데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혹여나 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했을 때 작업 결과물에 한글 같은 것들은 다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되고, 자, 이거 확인이 끝났으면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이 아더를 클릭해서 여기 UTF-8을 꼭 골라주고 여기 옆에 있는 어플라이라는 것까지 눌러줘야 설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 되어 있으실 거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는 컨텐츠 타입스라고 하는 이 녀석 클릭을 해볼게요. 이것도 인코딩 설정인데, 자, 여기서 텍스트라고 하는 녀석을 클릭할 겁니다. 옆에 있는 화살표 아니고요. 텍스트라고 하는 녀석 그 자체를 클릭해 주세요. 일단은 자, 그러면 밑에 디폴트 인코딩이라고 하는 뭔가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자리에다가 UTF-8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텍스트 클릭해 주시고 밑에 디폴트 인코딩이라는 곳에 UTF-8이라고 잘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입력이 됐으면 업데이트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아직 안 끝났어요. 한 가지를 더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 텍스트 왼쪽에 있는 화살표를 열어줄 거예요. 전체를 선택하고 바꿨기 때문에 다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안에 세부적으로 건드려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 하나만 더 해줄 거예요. 자, 이 옆에 있는 화살표를 열어서 이 텍스트 안에 내용들이 쭉 나온 상태인데 여기서 자바 프로퍼티스 파일이라는 녀석을 클릭할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은 디폴트 인코딩이 UTF-8이 아니에요. ISO 8859-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UTF-8로 바꿔 주겠습니다. 자, 바꾸셨으면 옆에 있는 업데이트 동일하게 눌러서 적용을 시켜줘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이제 폰트 설정으로 들어갈 건데요. 이 검색할 수 있는 ENCO를 입력했던 곳에다가 FONT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자, 폰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원하는 걸로 설정하셔서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폰트 중에 하나가 D2 코딩이라고 있어요. 그 D2 코딩이라는 녀석은 이제 개발에 특화된 이제 이런 겁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영어로 타이핑을 하고 숫자를 사용하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세 가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폰트들이 있어요. 근데 개발에서는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이름을 잘못 입력하면 바로 에러가 나고 뭔가 코드가 정상적으로 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들을 잘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D2 코딩이라고 하는 녀석은 얘네들이 구별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폰트 때문에 글자가 헷갈리는 경우가 없게끔 개발에 좀 특화된 깔끔한 폰트로 만들어진 게 D2 코딩이다. 그래서 웬만하면 D2 코딩을 많이 쓰는데 본인이 원하는 폰트가 있으면 그거 쓰셔도 되긴 해요. 안 되지는 않아요. 무조건 D2 코딩 써야 돼? 이건 아닙니다. 근데 웬만하면 대부분 다 D2 코딩을 쓴다. 근데 D2 코딩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요, 기본 제공되는 폰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설치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 이 설치를 진행하고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환경에다가 이 폰트 사용할 수 있게 설치하는 것까지 완료를 하시고 이 툴에 와서 폰트를 설정하면 D2 코딩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자리 같은 경우는 아마 폰트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하는 방법은 일단 알려드릴게요. 자, 폰트 입력하고 여기 컬러스 앤 폰트스라고 하는 거 클릭을 해보시면 저처럼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베이직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볼 거예요.
그리고 화살표를 눌렀기 때문에 밑에 뭐가 많이 나왔는데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있는 텍스트 폰트라고 하는 녀석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를 초기에 새로 설치를 하면 무조건 콘솔라스라고 하는 폰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기본으로 얘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을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안 바꿔도 되지만 저는 D2 코딩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폰트 눌러주고 나서 우측에 있는 에딧 얘까지 눌러줄게요. 그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녀석이 나왔는데 아마 지금 대면으로 나와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D2 코딩이 설치된 자리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여기다가 D2라고 입력을 하면 이런 녀석이 나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있으면은 그냥 적용하셔도 되고요. 없으면은 설치하는 방법 간단하게 안내 드릴 거니까 추후에 설치하고 이제 변경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 이렇게 쳤는데 D2 코딩이라는 애가 나오긴 나왔는데 만약에 이 앞에 골뱅이가 붙어 있는 애가 있다, 그럼 걔는 글자가 옆으로 누워서 나옵니다. 그 골뱅이는 안 고르시면 돼요. 골뱅이가 없는 D2 코딩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글꼴 스타일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편하신 거 골라서 해주시고, 저는 보여드려야 되니까 얘를 좀 키워주도록 할게요. 원하는 거 다 세팅 골랐으면은 확인 버튼 눌러서 여기서는 어플라이까지, 이거 안 누르면 적용 안 돼요. 항상 뭔가 설정을 바꿨으면은 저장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만약에 그런 저장이 없는 곳이라면 모를까, 이렇게 어플라이라고 저장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해줘야만 한다. 그래서 어플라이를 이거 여러 번 눌러도 됩니다. 광클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어플라이 앤 클로즈 종료를 시켜줄게요. 자, D2 코딩이 없으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크롬에다가 D2 코딩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 GitHub이 나와요.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뭐 D2 코딩 폰트라고 해서 이렇게 GitHub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게 되는데, 자,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설명드리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D2 코딩 뭐 폰트 설치 및 사용법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이런 거 보고 따라 하셔도 되는데 간단하게만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 GitHub에 들어가서 여기 밑으로만 좀 내려봐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에 이제 설치를 받을 수 있는 녀석들이 나와요. 이 중에서 알집 파일 그냥 받으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소스 코드 굳이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집 파일로 받으시면 돼요. 클릭하면 설치가 진행이 될 거고, 설치가 완료됐으면 이런 식으로 생긴 애가 나왔을 거예요. 지금 이거는 보시면서 바로 따라 하셔도 되지만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뭔가 지금 못했다 그럼 나중에 참고해서 진행해 주세요. 이 녀석 바로 압축 풀어 줄 거고요. 여기에 압축 풀기. 그럼 이렇게 폴더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뭘 들어가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저는 이 D2 코딩 그 자체 올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순수한 D2 코딩 폴더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TTF 이 녀석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킬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설치 버튼 누르면 설치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 컴퓨터에 이 D2 코딩이라고 하는 폰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를 누르시고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금방 설치가 끝납니다. 저는 설치가 돼 있어서 더 빨리 끝났는데 안 되어 있으신 분들도 조금만 기다리면 설치가 될 거예요. 얘는 이제 끝났어요. 끄면 돼요. 그리고 이 녀석도 필요 없어요. 이제 끄면 돼요. 삭제만 안 시키시면 돼요. 삭제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 다시 프리퍼런시스 가서 폰트를 들어가 보면 여기에 D2 코딩이 생겨 있을 것이다. 간단하죠? 지금 안 되어 있으셨던 분들은 나중에 추후에 확인하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폰트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이 툴을 사용해서 진짜로 자바 코드를 좀 작성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 REPL 처음에 썼을 때 우리가 Create REPL 눌러서 자바 템플릿 골라서 만들기 하면
이렇게 생긴 애가 자동으로 만들어졌죠. 자, 이거는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메인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기본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고, 그 메인 클래스 안쪽에다가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녀석을 하나 제공을 받는 건데, 자, 이거는 우리가 자바 공부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예요. 이거 없이는 우리가 자바 코드를 작성할 수 없어요. 실제로 나중에도 이런 클래스나 메인 메서드 같은 이런 녀석들을 우리가 실제로 많이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만든 걸 가지고 코드를 작성하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할 건데, 일단은 얘네들이 뭐 하는 애들인지 몰라도 되지만 얘네가 없이는 자바 코드를 쓸 수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을 작성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매번 우리가 직접 타이핑을 하려면 힘들겠죠.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직접 쓰지 않으려고 이런 툴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자바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를 항상 먼저 만들어 놔야 돼요. 이 프로젝트 없이는, 얘가 없으면 자바 파일을 만들 수 없고요. 자바 파일을 만들지 못하면 코드 작성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수순이 뭔가 이런 툴을 설치를 하고 나서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고, 그 프로젝트 안쪽에다가 자바 파일, 클래스라고 하는 자바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그 안쪽에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녀석까지 있어야 우리가 그 안에다가 코드를 쓸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일단은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고, 자, 프로젝트 만들어 볼 건데,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이 네 가지 버튼을 사용해서도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린 이걸로는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겁니다. 왜냐면 여기 이 버튼들은요,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만 나와요. 프로젝트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이 버튼은 여기서 안 보여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방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당연히 뭔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 방식은 아예 그냥 배제를 시켜 놓을 거고요.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배울 건데, 위에 있는 파일, 얘를 누르시면 밑에 뉴가 있습니다. 마우스 올려보면 오른쪽에 또 뭐가 나왔죠? 이 중에서 자바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클릭해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 이것도 그냥 알고만 계시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눌러보신 분들은 그냥 끄시면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적응해야 되고 습관을 들여야 되는 방식은 이겁니다. 이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녀석, 이 빈 공간에 그냥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빈 공간 아무데나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왼쪽 클릭. 그리고 나서 컨트롤 N 누를 겁니다. 이거예요. 컨트롤 N.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셀렉터 위자드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면 이 녀석을 활용할 거예요. 이 단축키 컨트롤 N. 개발자는 실제로 일할 때 마우스 많이 안 써요. 마우스를 많이 안 써야 작업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타이핑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마우스를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마우스로 손이 빠진 순간에는 타이핑을 못 할 거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많은 단축키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N 사용해서 여기다가 자바 프로젝트라고 검색을 하면 두 개가 나왔는데, 밑에 있는 건 무시하시면 되고 위에 있는 거 자바 프로젝트라고 하는 녀석 나왔습니다. 자, 이 녀석을 뭐 지금 체크가 블록이 씌워져 있죠? 블록이 씌워져 있다는 얘기는 얘가 골라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냥 엔터를 치시면 넥스트가 눌리게 될 거고, 그러면 아까 봤던 프로젝트 만드는 창이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때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할 것들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지금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 곳이 프로젝트 네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얘는 말 그대로 프로젝트의 이름을 정하는 곳입니다. 이름은 뭐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 굳이 없지만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자바 이그잼 정도로 하나 지어주겠습니다. 자바 언더바 이그잼, 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이니셜 같은 거 해도 되고요. 한글 이름만 쓰지 마세요. 뭐 상관없습니다. 크게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건드릴 거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만 딱 신경 쓰시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거 자바 SE17 들어가 있죠.
이 17이라고 하는 녀석은 자바 버전 17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 거야 라는 얘긴데, 우리가 어제 1.7 설치했고 오늘 시작하면서 1.8로 정정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1.8 버전으로 선택을 할 겁니다. 자, 이 녀석 클릭. 밑에 보면은 자바 SE 1.7, 1.8, 뭐 90 이런 식으로 많죠. 이 중에 우리는 1.8을 고를 것이다. 이렇게. 자, 1.8까지는 1.8인데 9부터 갑자기 1.9가 아니라 9로 넘어갔죠? 똑같은 겁니다. 그냥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1.8 골라주시고 나머지 건드릴 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피니시 누르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피니시 누르시고 일단 화면 보세요. 제가 원래 초기에 지금 17 되어 있을 때에는요, 여기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누를 수 있는 상태죠. 근데 제가 1.8로 바꾸면 여기가 누를 수 없는 상태로 바뀌거든요. 자, 혹여나 나는 지금 강사가 1.8이라고 얘기했지만 1.8보다 고버전의 자바를 쓰고 싶어 라고 해서, 이게 아마 10인가 9도 그런가? 9도 그러네요. 1.8 이상부터는 다 얘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런 고버전을 쓰고 싶어 라고 하시면 얘네들은 절대로 체크박스를 해제하세요. 자바 버전은 고버전 써도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얘가 체크박스가 체크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랑 다르게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해제를 해야 된다. 근데 고버전이 아니라 1.8을 고르면 애초에 비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딱히 없는데, 만약에 고버전으로 갈 거라면 얘는 꼭 해제를 하셔야 된다. 안 그럼 실행이 정상적으로 안 될 수 있어요. 자, 이러고 피니시 저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영역에 자바 이그잼이라는 뭔가 폴더 같이 생긴 애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 폴더 위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거? J가 쓰여져 있죠? 이 J, 자바 프로젝트라는 의미예요. 이 폴더 모양은 프로젝트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프로젝트가 어떠한 프로젝트냐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아이콘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뭐 웹 프로젝트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뭐 지구본 모양 같은 것도 하나 생기고요. 나중에 뭐 메이븐 프로젝트 같은 걸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알파벳 M 같은 것도 들어와요. 이 프로젝트 아이콘을 가지고도 이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예상할 수 있게끔 UI를 가지고 있는 툴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녀석 한번 더블 클릭을 통해서 열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프로젝트라고 하는 녀석을 하나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있죠?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라고 하면서 이쪽에 우리가 선택했던 자바 버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얘는 우리가 이 버전의 자바를 쓸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 버전의 자바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 프로젝트 내에서 쓸 수 있게끔 판경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얘는 우리가 건드릴 게 아예 없어요. 건드릴 수도 없어요. 얘는 알아서 만들어 준 거니까. 근데 이거 없으면 이 프로젝트 내에서 자바 못 써요. 이런 걸 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자바로 뭔가 개발을 할 수 있다 라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 거는 이 src라고 하는 녀석인데, 얘는 이제 소스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스. 우리가 앞으로 코드를 짜게 되면 그 녀석들이 다 소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src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뭔가를 만들 건데 우리 만들 때 어떤 단축키를 눌러야 된다고요? 컨트롤 N이었죠. 여기서 src를 클릭하고 컨트롤 N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컨트롤 N을 해서 뭘 만들면 이 src 안에다가 만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얘가 잡아주긴 하는데,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만들기 위해서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src를 클릭을 하고 여기다가 컨트롤 N을 해서 만들면 이 src 안쪽에 내가 어떠한 파일 같은 걸 만들겠다라는 의미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클래스라고 검색하겠습니다. 클래스. 클래스. 그럼 하나 나왔죠? 자, 이 녀석 바로 넥스트 엔터 눌러주셔도 되고요. 자, 이 클래스가 뭐하는 녀석인지 지금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거 없이는 개발 못한다라고 했어요. 이거 무조건 필요한 거니까 이거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볼게요. 얘가 지금 공백이신 분 있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프로젝트 이름이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비어있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없으세요? 만약에 비어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비어도 상관없고 저처럼 들어 있어도 상관없고 둘 다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툴에다가 문제 같은 거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실제로 또 풀어보고 REPL에 옮겨서 풀었던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얘는 다 지워주세요. 문제에는 얘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를 그대로 복사해서 전체 선택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워주세요. 그럼 이제 디폴트라고 하는 게 옆에 떴을 텐데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밑에 네임 입력하는 부분에다가 클래스 이름을 지어 줄 건데 우리는 메인이라고 지어 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클래스 이름을 만들 때 우리가 그 변수 명명 규칙이랑 이런 거 표기법 같은 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제가 파스칼 표기법이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카멜 표기가 있었고 파스칼 표기가 있었고 뭐 스네이크 표기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클래스를 만들 때는 무조건 파스칼 표기로 사용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첫 글자도 대문자, 두 번째로 오는 단어의 첫 글자도 대문자, 이렇게 작성하는 게 파스칼이었는데, 자, 지금 이 녀석을 잘 보세요. 이거 일단은 상황을 배워드리기 위해서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치면은 아무런 에러 뭐 경고 이런 게 없죠. 근데 얘를 이렇게 치면 뭐라 해요? 왜냐면 클래스 이름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하자라는 약속이 있으니까. 안 만들어지진 않아요. 만들 수는 있는데 이거 가지고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클래스 만들 건데 너 지금 첫 글자를 소문자로 썼어? 이거 안 돼. 이러지 마.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글자는 대문자, 그리고 얘는 다시 뺄 거고요. 이렇게 해서 다른 거는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피니쉬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뭐가 만들어졌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 제가 클래스를 빼먹었군요. 이렇게 보여드렸던 녀석 중에서 얘 빼고 얘가 만들어졌죠? 클래스 파일을 만들면 이렇게 기본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 안에다가 이 녀석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만들 거냐? 자, 타이핑 할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다가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 이 자리에다가 그냥 소문자 메인이라고 입력을 해 보시고, 자, 이제부터 이클립스를 사용할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가장 많이 쓰는 단축키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 볼 거예요. 자, 컨트롤 스페이스는 자동 완성 기능인데, 우리가 입력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 자동 완성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보여줘요.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있으면 선택하고 그냥 엔터만 치면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자, 근데 저랑 좀 다르게 나타나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저랑 똑같이 나타난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괜찮아요. 중요한 건 여기 안 떴네.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를 했는데 이렇게 생긴 애가 없다 라고 하면 ESC 눌렀다가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 해보세요. 그럼 얘가 떴을 겁니다. 자, 이 녀석 소문자 메인 되어 있고요, 메인 메서드라고 옆에 쓰여져 있는데, 이거를 엔터를 누르시면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똑같죠? 자, 그럼 우리가 최소로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자, 여러분들 이건 그냥 보세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클래스를 만들 때 여기서 이거 체크박스 체크하고 만들면 애초에 저것까지 만든 상태로 클래스가 생겨나요, 이렇게. 근데 우리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 완성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코드를 짜기 위해 필요한 기본 요소를 적어놨는데, 이거 지금 올바른 상태인가요? 뭔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어요? 들여쓰기가 안 되어 있어요. 코드는 이렇게 쓰면 아예 그냥 잘못된 코드라고 인식하시는 게 맞아요. 실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건 잘못된 코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자, 그럼 이거 들여쓰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녀석을 한번 들어가야 되고 얘도 한번 들어가야 되고 이 상태를 만들어 줘야 되죠. 자, 근데 다시 돌아가서 저는 이걸
한 번에 할 겁니다. 자, 다시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컨트롤 쉬프트 F예요.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는 순간에서 뭔가 에러가 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 컨트롤 쉬프트 F를 눌렀을 때 웬만한 들여쓰기, 줄바꿈 이런 것들은 좀 이쁘게 맞춰줄 겁니다.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틀에 맞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F를 자주 누르셔도 좋아요. 초반에는 내가 들여쓰기를 스스로 하기가 힘들다, 버겁다 그러면 많이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알아서 바뀔 거니까. 단 상황이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빨간색 X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컨트롤 쉬프트 F를 아무리 눌러도 내가 안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는 해준다.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들여쓰기는 이런 단축키에 의존하는 것도 좋지만 웬만하면 본인이 터득을 하긴 해야 돼요. 결국에는. 왜냐면 이 컨트롤 쉬프트 F를 못 쓰는 상황도 오거든요. 왜 못 쓰냐? 썼을 때 내가 생각한 대로 줄 정리가 안 되고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안 써야 돼요. 그럼 내가 들여쓰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이 상태 이제 문제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클립스 설치하고 기본적인 세팅하고 폰트 바꾸고 프로젝트 만들고 그리고 클래스 만들고 메인 메서드까지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봐야 되는 건 항상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녀석이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실행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출력문 같은 거 처음에 배울 때에도 여러분들 이거 절대로 외울 필요 없어요. 복사하세요. 왜냐면 나중에 우리 이거 타이핑 안 할 거예요. 이런 얘기 했죠. 자, SYSOU 라고 입력을 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보시면 SYSOUT 라고 하는 녀석을 통해서 출력문이 그냥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직접 타이핑할 필요 전혀 없어요. 이렇게 SYSOU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 안에다가 영어 같은 것도 넣어 보시고요. 한글 같은 것도 한번 넣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코드를 실행을 시켜 볼 거예요. 실행을 시켰을 때 결과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나온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개발할 준비, 세팅을 완료했다 정도로 인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초기 세팅을 완료하고 나서 이렇게 출력문을 찍어보는 작업은요, 여러분들 지금 초기에는 프로젝트 만들 때마다 좀 해보시는 게 좋고 나중에 충분히 익숙해져서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면 그때는 검사 안 해도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코드를 실행을 시켜 볼 겁니다. 실행하는 방법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이 코드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코드를 작성을 하고서 여기 보시면 별표가 떠 있어요. 이 별표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저장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항상 뭔가 내가 입력을 했으면 저장을 해야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저장은 컨트롤 S입니다. 컨트롤 S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S 두 가지가 있는데 컨트롤 S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열어놓은 이 파일을 저장할 거야 라는 얘기고요. 컨트롤 쉬프트 S는 여기에 열려있는 다른 파일들도 다 같이 저장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네, 이제 활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골라 쓰시면 됩니다. 컨트롤 S 눌러보시면 얘가 별이 사라졌죠? 저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저장이 안 됐다고 실행을 못 해보진 않아요. 근데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실행부터. 자, 이 녀석 커서 그대로 놓고 F11 눌러보세요. F11 누르면 콘솔이라고 하는 영역에 우리가 출력문에 작성했던 텍스트들이 출력이 됐죠. 그쵸? 우리가 REPL에서 런 버튼 누르는 거랑 똑같은 행위를 한 거예요. F11 누르는 것. 자, 지금 여기서 뭔가 이상하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잠깐만요. 봐드릴게요. 자, 이렇게 실행해보는 방법 F11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F11 눌러보세요. 얘도 똑같이 실행입니다. 근데 이 두 실행 방법은 살짝 다른 결과를 보여줘요. 지금 보고 있는 결과에는 사실 차이가 전혀 없지만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에러라고 하는 상황을 발생을 시켜볼 건데 그때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F11과 컨트롤 F11 두 가지 방법이 일단 있었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활용해서 실행하는 방법도 하나 알려드릴 건데, 자, 이 메인이라고 하는 main.java라고 하는 이 해당 파일, 우리가 지금 파일이 열려있는 상태인데 이 파일이 여기 패키지 익스플로러 안쪽에서 보이고 있는 이 자리에다가 우클릭, main.java라고 하는 녀석을 우클릭, 그러면 밑에 쪽에 run as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자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 녀석을 클릭해도 결국에 똑같은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방식은 왜 알려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뭐 클래스 파일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분명히 얘를 띄워놓고 F11을 누르고 있는데 내가 보고 있는 얘가 실행되지 않고 자꾸 이상한 애가 실행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꼬여가지고. 그럴 때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파일을 명확하게 우클릭으로 찝어내서 런에즈에 가서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실행을 하면 이 꼬였던 거를 풀어주면서 내가 원하는 파일을 직접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우클릭해서 런에즈 자바 어플리케이션 하고 싶은데 얘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메인2 똑같이 뭔가 만들어냈죠?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자,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만들어냈습니다. 메인과 메인2. 근데 메인2라고 하는 녀석에 우클릭, 런에즈 하면 없어요. 얘는 없는 이유가 메인2에는 뭐가 없어요 지금? 이 소문자 메인으로 만들어졌던 이 녀석이 없어요. 근데 얘까지 있어야만 자바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했죠. 이 녀석이 없으니까 실행할 수 없는 파일인 겁니다, 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이거 실행하고 싶어 우클릭해서 가봤는데 얘가 없다면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이 녀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뭐 해야겠어요? 이거 실행하고 싶으면 소문자 메인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만들고 저장한 다음에 다시 우클릭 런에즈 가보면 있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딱 상황이 나왔던 건데, 제가 지금 저장을 안 한 상태에서 실행을 시키려고 하면 이런 게 떠요. 이건 지금 네가 실행하려고 하는 이 파일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야. 근데 내가 저장하고 실행시켜 줄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장하고 실행시켜줘 라고 OK를 눌러도 되고요. 저장하고 실행시키지 마 해놓고 내가 뭔가 수정하고 저장을 직접 한 다음에 실행해도 되고요. 상관은 없어요. 네, 이러한 뭔가 문구가 나왔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저장하고 실행시켜 주냐 라고 하는 거니까 체크를 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REPL에서는 보지 못했던 거를 좀 볼 건데, 자, REPL은 뭔가 내가 코드를 작성하다가 이렇게 잘못된 코드 부분이 있어도요, 실행하기 전까지는 에러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걔는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온라인 편집기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클립스라는 녀석은 제가 지금 뭘 안 썼어요? 네, 마지막에 마침표 세미콜론을 안 찍었죠. 자바는 이 세미콜론 하나만 없어도 실행을 시키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이렇게 뭔가 강제적으로 제가 지금 실수를 유발을 한 건데, 이 상황이 됐을 때 얘는 경고를 엄청 많이 해요. 자, 이쪽부터 볼게요. 빨간색 X가 곳곳에 계속 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빨간색 X가 나왔다라는 건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한 건데, 컴파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변환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이거 초반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긴 한데, 자, 그걸 못하는 상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컴파일이 불가능한 상태야. 왜? 애초에 에러가 있으니까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상태 때는 실행을 못 시키는데 실행을 시킬 수는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정상적으로 코드를 실행할 수 없는데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자, 일단 이쪽 봤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해당 자리에 빨간 줄도 있고요, 여기 빨간 네모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는 녀석들은 마우스를 올려보시면요, 뭐라고 얘기를 또 해줘요. 내가 굳이 실행시켜보고 이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아도 마우스만 올려봐도 알려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를 보고 얘를 이제 복사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띄워놓으면은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자꾸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잘 잡히네. 원래 이렇게 사라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드래그를 하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얘를 띄워놓고 F2를 한번 누르시면 얘가 고정이 돼요. 그래서 드래그를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드래그해서 복사, 그리고 어디 가야 돼요? 구글에 와서 번역기로 뉘앙스 파악도 해보고 실제로 얘를 그냥 검색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에러를 찾아가며 해결을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 아니면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강제로 실행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실행했던 방법 F11과 컨트롤 F11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으로 하는 방법이 있었죠. 자, 이건 먼저 지울게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방법 다 괜찮지만 이제 마우스로 가져가서 하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수한 상황에서만 좀 하시고 나머지는 F11과 컨트롤 F11 두 가지로만 체크를 할 거예요. 자, 그 내용은 쉬는 시간을 한번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